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나를 살리는 철학이라는 책입니다. 알베르트 키칠러 지음, 최지수 옮김, 클레이 하우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철학자와 내담자의 대화 형식으로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철학으로 치유하는 책입니다. 소크라테스, 노자 등 동서양의 고대 철학자 54인의 지혜로 지치고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으로 살기 위해, 다른 사람과 함께 하기 위해, 운명을 사랑하기 위해 알아야 할 것과 12가지 인생의 법칙 등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온갖 지혜를 담았습니다. 다 괜찮다고, 힘든 게 당연하다고 위로해주면서 분노, 실망, 우울, 외로움, 질투 등으로 물든 우리 안의 온갖 부정적인 감정을 씻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스토아 철학이 말하는 좋은 삶을 살기 위한 지혜로운 인생 법칙 12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칙 1. 걸음을 멈춰라. 성공적인 삶으로 향하는 첫 번째 단계는 주기적으로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다람쥐 쳇바퀴에서 뛰기를 멈추고 쟁걸음을 멈추고 자기 자신에게 정신을 모으고 자기 내면에 집중하며 자기 인생을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내 기분은 어떠한가? 나를 힘들게 하거나 벗어나고 싶은 부정적인 감정, 갈등, 부담감은 없는가? 더 추구해야 하고 더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하는 부분이 있는가? 아직 내게 남아있는 좋은 관계가 있는가? 나 자신다움을 가지고 있는가? 나 자신에게로 향하는 길 위에 서 있는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나답게 충족되는 느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고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일상에서 주기적으로 시간을 들여 차분히 자기 자신을 성찰해야 합니다. 일상에서 자기 발견을 하는 시간은 메마른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하는 일과 마찬가지입니다. 법칙 2. 내면의 정원을 가꿔라. 행복과 불행은 외부 조건이나 그것과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자신의 마음과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내면의 힘의 균형을 맞추고 자기 자신을 이해하면 언제나 밝고 평안할 것이며 그런 기분 상태에 적응하면서 점점 깊은 행복을 얻을 것입니다. 그렇게 얻은 행복은 지속 가능한 안녕, 삶에 대한 안정적인 만족감으로 이어집니다. 행복은 정원에서 피워내는 열매와 꽃입니다. 삶의 올바른 가치를 인식하고 내면화하고 그걸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법칙 3. 너 자신을 알라. 자기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은 무엇이 자신에게 장기적으로 좋은지 무엇이 좋지 않은지 알고 있습니다. 자기의 약점과 결함에 눈을 감아서는 안 됩니다. 타고난 재능을 알아채고 그걸 개발해서 쌓아 나가야 합니다. 또 심적 상태, 생각, 행동, 감정, 의지에 영향을 주는 외부의 영향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합니다. 자기 기만이 최악입니다. 자기 자신을 잘 들여다보고 그 이면을 통찰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는 방법입니다. 법칙 4. 마음을 훈련하라.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자기 성찰을 하는 이유는 부정적인 감정을 없애고 삶에서 기쁨을 찾고 내 중심에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입니다. 나 자신에게 장기적으로 무엇이 좋은지에 대한 통찰을 얻은 후 그에 걸맞은 생각, 말, 행동,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부지런히 연습해야 합니다. 그 모든 게 나의 내적 태도로 자리 잡을 때 진정한 변화가 가능합니다. 동시에 자신을 망가뜨리는 행동 패턴을 버려야 합니다.
단계적으로 내면을 재정비하여 내 안에 이미 존재하는 긍정적인 기질을 개발하면 자기 인생에 책임질 수 있게 됩니다. 법칙 5. 자기 다움을 찾아라. 경험을 토대로 나다움을 찾아야 합니다. 내가 누군지 아는 건 어렵지만 나답지 않다는 느낌과 그런 기분을 느끼게 하는 원인을 찾아내는 건 생각보다 쉽습니다. 따라서 내 감정에 주목하고 내 안에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감정과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요인을 인식하고 제거해야 합니다. 시행착오도 겪고 자기 다움을 찾기 위한 새로운 길도 모색해야 하겠지만 그러는 동안에도 잘못된 길로 들어설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역시 배움의 과정입니다. 자기 다움을 찾아 일관되고 통합된 성격을 형성해야 합니다. 나의 생각, 말, 의지, 행동은 서로 조화를 이루고 모순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고 나면 실제로 기분도 좋아지고 내면의 편안함도 느낄 수 있습니다. 법칙 6. 타인의 결점을 이해하라. 다른 사람들에게 화내지 않고 짜증내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약점이 있고 누구나 잘못을 하며 그러므로 누구도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평가하면 안 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일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그 사람의 행동, 말, 의도, 태도가 아니라 그 안에 내재한 것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기가 원해서 지금의 모습이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의 약점을 극복하지 못했고 극복할 수도 없는 사람들은 나를 힘들게 하겠지만 그 누구도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없다고 선언해야 합니다. 나를 향한 어떤 공격도 그 근거가 내 안에 있지 않음을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상처받은 자기애와 자만을 내 문제로 끌어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 생각과 마음가짐을 연습하면 다른 사람에게 짜증내고 분노하고 화내는 걸 멈출 수 있습니다. 강인한 사람은 누구에게도 모욕당하지 않습니다. 법칙 7. 베품으로써 느끼는 행복을 인지하라. 좋은 인간관계는 성공적인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요소입니다. 평화로운 공정과 상호 이해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사실관계나 의견을 두고 벌이는 논쟁은 괜찮지만 그게 서로에 대한 인격적인 공격으로 번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사실과 주장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으니 두 가지를 잘 구분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공격이 들어간 논쟁도 내가 계속 거부하면 휘말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다툼을 피하는 건 결국 나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늘 타인을 배려하고 선한 일을 행하고 이타적이며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손길을 내밉니다. 그리고 타인의 행복에 기여할 때 행복을 느낍니다. 먼저 베풀고 다른 이가 행복해하는 모습에 나도 행복을 느끼고 있음을 인지하면 됩니다. 법칙 8.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라. 자비, 친절, 존중, 호기심, 애정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야 합니다. 어색하거나 껄끄러운 사람들과도 대화를 나누고 그들에게 관심을 두다 보면 어딘가 공감되는 면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피하고 가능한 한 평화롭게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생활하면 좋습니다. 관대함, 온유함, 용서도 연습한 만큼 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적대적인 행동과 표현을 촉발하는 부정적인 반응을 자제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상대방의 행위나 표현을
무조건 수용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잘못된 행동을 하면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기본 바탕에는 호의와 애정을 품고 있어야 그런 비판마저도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이 나에게까지 돌아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평화로운 사람만이 평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법칙 9. 운명을 스스로 조각하라. 행복을 외부의 것, 외부 사람, 외부 환경에 떠맡기지 말아야 합니다. 행복을 내 안에서 찾아야 외부에서 일어나는 모든 변수로부터 독립할 수 있게 됩니다. 내면의 평온함과 균형을 가져야 어떤 운명이든 받아들이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내면에 용기와 관용이 있어야 피할 수 없는 고통마저 견뎌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어떤 일이든 우리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 일 자체가 좋았든 나빴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모든 건 그걸 내가 어떻게 처리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외부의 것, 외부의 사람, 외부의 환경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과 그것을 활용하는 나의 태도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내 성격이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나의 성격은 나의 운명이며 모든 게 내 손안에 있습니다. 법칙 10. 죽음과 가까운 친구가 되라. 죽음과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성공적인 삶을 바란다면 근본적으로 죽음과 친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삶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두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왔다가 가는 인생의 무상함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내가 가진 걸 선물이나 잠시 빌린 것으로 생각하고 다시 내 손에서 내려놓아야 할 땐 슬퍼하지 않고 감사히 돌려주어야 합니다. 내려놓는 법을 배운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져도 편안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더 이상 운명의 변덕에 화를 낼 필요도 없습니다. 인생의 무상함을 인지해야 지금 가진 것을 즐기고 거기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것이 소중해집니다. 언젠가 나의 삶 역시 끝날 것임을 잠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죽음은 필연이며 나와 모두의 운명이자 삶의 일부입니다. 죽음이 있기에 살아있는 시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죽음이 있기에 일상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함을 잊지 말고 죽음을 내 인생에서 반드시 만나야 할 친구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법칙 11. 내려놓고 놓아주어라. 내려놓을 줄 알면 자유로워집니다. 마음을 외부의 것들과 상황에 집착하도록 방치하지 말아야 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더라도 그 사랑 또한 끝날 수 있고 나와 가까운 사람 역시 언제든 나에게서 멀어질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삶은 계속되고 우리는 변함없이 행복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서 행복을 찾아야 합니다. 외부의 모든 것과 분리되는 내면의 독립성을 길러야 합니다. 외적인 것도 우리에게 행복을 줍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언제든 외부의 것들이 기쁨을 주지 않을 때도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내려놓고 놓아주는 기술은 자족, 겸손, 겸허, 감사, 미덕으로 이어집니다. 이것들이 없는 삶은 성공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내면에서 보호받는 느낌이 들어야 비로소 내려놓고 놓아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은 자유롭고 독립적입니다.
법칙 12. 마음의 중심을 강화하라. 마음의 정원을 소중히 가꾸고 돌보아 조화롭고 균형 잡힌 마음을 갖게 되면 나의 중심은 무한한 행복을 만드는 에너지의 원천이 됩니다. 자존감과 자신감도 커지고 마음의 중심은 외부에서 공격한다고 한들 다칠 일이 없는 견고한 성이 됩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휴식을 취하고 자기 다음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고 연료를 공급받고 외부의 부담감과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일상의 문제와 공경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회복의 시간도 가질 수 있습니다. 외부의 모든 것은 외부에 그대로 둬야 합니다. 진정성, 진실성, 마음의 평화, 내적 균형, 내적 일관성 같은 가치와 아예 엮이지 않게 해야 합니다. 내면의 성은 나를 회복하는 피난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사람의 진정한 벗은 자기 자신이니 자신을 가장 사랑해 주어라 하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이 책 나를 살리는 철학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마음의 평온과 내면의 균형을 얻으셔서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